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오후 5시 녹화방송입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오늘 당무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계속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한 대표님 이번에 대표 되셨는데 그동안 이 선거 과정에서 내가 당 대표가 되면은 공수처 수사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최상병 특검, 즉 제3자 최상병 특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최상병 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계속 묻고 있습니다. 또 마침 이른바 친윤계 내지는 비한계로 구분돼, 즉 이종의 비주류가 됐죠. 이제 주류 한동훈 대표가 주류가 됐고 비주류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민전 최고위원 이 두 사람은 오늘도 아침에 각기 방송 등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7월 19일 날 했던 얘기를 다시 리바이벌하는 겁니다. 원내 일, 이것은 원내대표의 몫이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입장이 우선된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치 보면 당대표 한동훈 대표 이른바 지금 당론으로 결정되어 있는 최상병 특검에 대한 당론을 갖다가 바꾸려 하지 마라. 또 당신이 주장하고 있는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 발의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처음부터 오늘 스타트하는 오늘부터 어떻게 보면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은 확실해요. 제 입장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의는 제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이지 지금 국회의원이 아닌 한동훈 대표가 발의할 수는 없죠. 제 입장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발의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결국 제가 그와 같이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 이 아이디어를 갖다가 내므로써 지난 6월 23일 날 당대표 후보 출마 선언하면서 1번 공약으로 내걸었죠. 함으로써 그동안 국민들에게 이게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이 최상병 죽음과 관련돼서 또 외압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진실규명에 소극적이지 않느냐, 뭐 좀 쿰쿰하게 꿀리는 게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즉 내가 오히려 이른바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을 갖다 제안함으로써 나의 제안 이런 것들이 진실규명을 위해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얼마든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동안 야당이 계속 키워왔던 의혹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한동훈 대표도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이재명 전 대표가 나의 제안을 단박에 거절했는데 그 이유를 묻고 싶다. 아니 최상병 그 죽음과 관련돼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한다면은 왜 꼭 굳이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어야 하느냐. 오히려 제3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았을 때 가장 이른바 정파적 정략적 이해관계로부터 좀 떨어져 있다고 짐작되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그 정도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굳이 나의 제안은 거절하면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 그걸 골자로 하는 특검법을 갖다 고집하느냐. 그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정략적이고 정파적 이익을 갖다 챙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민전 최고위원이 국회에 이른 원내대표의 몫이다. 사실 7월 19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례적으로 비공개 의원총회를 갖다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당 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국회의 일은 당 대표의 몫이 아니라 원내대표가
판단하고 결정할 몫이다 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원내대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일 뿐입니다. 의원들이 이른바 당론으로 과반 이상 참석해서 또 과반 찬성으로 무엇을 갖다 의결하고 또 당론을 결정했다 그러면 그게 당론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한동훈 저는 대표 입장에서는 최상병 제3자 즉 대법원장 추천 최상병 특검 여기에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 갖고 이런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첫째, 당장 7월 15일 지난주 월요일이죠. 대통령이 미국 출장 중에 최상병 특검 법안에 대해서 제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빠르면 내일 25일 뭐 안 그래도 조만간 이걸 갖다가 재표결에 붙이려 들 겁니다. 재표결에 붙였을 경우는 물론 비밀 투표입니다만은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가 찬성해야 됩니다. 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재표결할 때 그걸 가결시키기 위해서는 300명 국회의원 중에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108석이죠. 그러니 이 108석 8석이 반란표가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표결을 붙이게 되고 재표결에서도 부결될 겁니다. 그러면 그 법안이 폐지되면 즉시 민주당은 또 무엇을 할 것이냐. 이미 박주민 의원 등등이 이미 만지작거리고 있는 법안이 있죠.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상설특검을 통한 최상병 특검을 갖다가 추진하겠다는 거죠. 현재 우리는 2014년에 만들어진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즉 이른바 상설특검이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 법안을 갖다가 최상병과 관련된 이른바 상설특검을 갖다가 자기들 충분히 가결시키고도 남죠. 근데 그게 가결되는 순간 그 이미 2014년에 법률로 공포된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이 없습니다. 거부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죠. 이미 법으로서 10년 전에 법으로서 공표되었고 지금도 살아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할 수 없죠. 그렇게 되면은 그 법안은 그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그 다음에 국회가 추천한 4명의 신망 있고 학식 있고 전문성 있는 변호사, 학자, 그래서 7명이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후보자를 2명을 갖다가 뽑아서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은 둘 중에 한 명을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은 아무래도 대통령 쪽 편을 든다고 봐야 되겠죠. 4명의 이른바 국회 추천 몫에 현재는 이제 그 법안 아래 이 국회 규칙에 따라서 2명은 여당, 2명은 야당, 즉 1당 2당에서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이걸 갖다 이제 법률안이 아니죠. 국회 규칙을 바꿔서 4명을 다 자기들이 이제 하겠다 뭐 이런 건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냥 놔두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면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제안했던 이른바 대법원장 추천 최상병 특검은 이제는 더 이상 뭐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발의했던 최상병 특검은 조만간 부결돼서 폐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른바 상설특검 법을 통한 이른바 최상병 특검. 근데 최상병 특검에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앞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그야말로 정략적 이익이거든요. 지금 현재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이 경찰은 이미 다 수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그 뭐 내용은 그 경북 경찰청에서 였던 것은 사건 그 과정에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이었던 것이고, 민주당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냐니까 이른바 그 사단장 김기환 사령관과 임성근 사단장한테 누가 외압을 행사했느냐, 그 외압이 대통령이 버럭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또 요 대목에서 뭐 이른바 뭐 이종호 씨가 뭐 작업을 했느니 마느니 블랙 for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것들 해갖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엮어서 뭐 한 판을 키워보자는 것이 민주당의 그야말로 꿍꿍이 속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한동훈 대표 이야기대로 본인이 처음에 이른바 대법원장 추천 최상병 특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를 갖다가 확실히 드러내게 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뭐 지금 이거 갖고 뭐 김재원 또 김민전 최고위원들 보면 원내대표 말 들어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또 현실적으로 이미 당론으로 정해진 그 당론을 변경하려면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야 됩니다.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서 기존에 결정된 당론을 번복 뒤집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108명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됩니다. 그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목에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제 생각엔 변함이 없다,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은 발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의원들이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현재 당론으로 정해진 부분을 갖다가 뒤집으려면은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서 3분의 2 이상이 자 한동훈 대표 말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미 그 이야기하기에는 이미 상황 자체가 국회 상황 자체가 민주당이 발의했던 최상병 특검은 폐기될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최상병 특검을 갖다가 추진하려 들 것이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얘기했던 뭐 대법원장 추천 최상병 특검은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최상병 제3자 최상병 특검 제안 자체 아이디어 자체는 어쨌든 이재명과 각을 세우고 또 대통령과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약간 거리를 두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선거 전략으로서 이미 흔한 얘기로 100% 효과를 본 거죠. 이거 굳이 한동훈 대표도 고집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침에 기자들 질문에 입장이 달라진 건 없다. 그러나 발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진실규명에 소극적이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이 진실규명에 소극적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느냐. 이재명 대표가 왜 나의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 제안을 갖다가 거절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나 김민전 최고도 괜히 나가서 방송 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고맙습니다.